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청원경찰은 무기관리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민간경비원하고는 달리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가 가능합니다. 무기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은 무기 관리 휴대인데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공무원 그리고 또 관계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무기 휴대 가능한데요. 경찰 공무원법에 무기 휴대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무기 휴대가 안 되죠. 청원경찰은 이렇게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고 청원경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 휴대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보면은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원주의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할 수 있다. 무기는 소지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청원경찰이 바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휴대 허가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더라. 경찰서장에게 지니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청원주는 신청을 하는 것이죠.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청원경찰법에서 무기 휴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휴대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 대여 절차인데요. 이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일단 청원주가 무기를 기부 체납을 합니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운영주, 즉 시설주가 바로 청원주가 됩니다. 일단 무기를 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에 기부를 하고 빌려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부를 하고요. 청원주의 무기 대여 신청을 합니다. 일단 기부를 한 다음에 대여 신청을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결정을 하죠. 대여하기로. 그러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죠. 무기 휴대하는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기 대여 신청은요, 청원주가 누구에게?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거죠.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대여 신청을 하는 거죠. 무기 대여 신청을 하는 겁니다. 무대신을 누가?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근데 이때 경찰서장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 강남이다. 그럼 강남경찰서장을 거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 신청을 합니다. 대여 신청 서식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서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규칙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 청원주로부터 기부 체납된 무기 한정하여, 그러면 청원주가 기부한 거 있잖아요. 이 기부한 것에 한정해서 그걸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대여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량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원주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한 것은 기부한 것에 한정해 가지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원주와 청원경찰은 수칙이 있어요. 무기와 관련된 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있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놔요. 행정안전부령. 일단 무기 수칙은, 무수는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행안부령에. 행안부령에 무수가 정해져. 행안무수. 행안부령의 무수. 행무입니다. 행무. 행무. 무기안전관리 수칙은 행무수.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의 무기 관련 수칙이 있죠. 행무수. 자, 청원주의 준수사항입니다. 무기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관리를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청원주가 무기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운영카드. 결국 이 경찰청장이 정하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항상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카드는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죠. 대여받았을 때. 청원주는 무기 탄약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자. 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의무죠. 그리고 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서장에게. 이건 의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지정을 해서요. 당연히 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기고 이게 탄약고 경우는 이게 단층이어야 돼요. 무기고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이게 단층에 설치하고요. 황습, 환기, 방습, 방화, 총괄 시설을 해야 된다. 요거는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이런 거 출제를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환기 시설이나 방화 장치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방습이나 방화, 이게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기고 탄약고는 떨어진 곳에, 그렇죠. 무기고 탄약고를 같이 두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밖에 여러 사람이 수용되거나 여러 사람 오가는 시설로도 격리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고 탄약고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해서 보관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무기 탄약 관리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3일까지 서장에게 통보를 하죠. 자, 그러면 청원주가 매월, 그러니까 조사한 다음에 3일, 그럼 이달 하면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실태를, 무기 탄약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해서 매달 3일까지, 다음 달 3일까지, 관리 실태 3일까지. 자,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탄약의 분실 도난, 잃어버렸다, 훼손됐다, 그랬을 때 이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죠. 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서장에게. 일단 분실됐다, 무기를 분실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분실됐을 때, 도난다 했을 때 지체 없이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장에게 통보했어요. 그러면 청원주는 이렇게 이제 서장에게 통보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무기 탄약 분실, 도난, 피탈, 훼손 등으로 인해서 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전액입니다. 그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누가? 청원주가. 그럼 뭐냐면 분실, 잃어버렸다, 도난당했다, 지금 뺏겼다,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액 청원주가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불가항력적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방경찰청장이, 여기에 보면 경찰청장이 배상할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고요.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죠. 자, 배상을 안 하는 거.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될 때 기준은 뭘로,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근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누가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배상과 관련된 것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기 탄약의 지급 제한입니다. 지급 제한. 청원주는요, 청원주는 징계 대상인 사람이랄지,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달지, 사표를 제출할지,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이랄지, 술버릇이 안 좋달지, 그 다음에 변태적 성향이 있달지, 이런 경우에는 무기탕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지급한 무기는 또 회수해야 된다. 이건 의무예요. 필요적 회수죠. 일단 지급 금지 또는 필요적 회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렇게 징계 대상이랄지, 그 다음에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달지, 사의 표명할 때지, 불평이 심하다, 주벽이 심하다, 변태성이 있다, 징형사 불주변입니다. 징형사 불주변의 경우에는 무기 탄약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지급했다면 회수한다. 필요적 회수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바로 필요적 회수. 의무적이 아니라 이거는 필요적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죠. 필요적 회수라는 것은 회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 회수가 아니라. 징계 대상, 형사조사, 사의표명, 불평이 심하고 주벽이 심하고 변태 성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징형사 불주변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서요, 이 형사사건인데 여기에다가 민사사건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징형사지, 진민사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무기탄약 지급 제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무기탄약 출납 시 준수사항입니다.
무기 탄약을 대여받은 이제 청원주가 대여받았잖아요. 청원경찰에게 무기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서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무기 탄약을 출납 중지할 수도 있다. 결국 탄약의 수가 있는데 이걸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출납을 중지할 수도 있고 회수하거나 집중 정복할 수도 있는데, 누가? 서장의 지시라는 겁니다. 서장의 지시가 있으면 좀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무기 탄약을 출납할 때는 무기 탄약 출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 출납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출납할 때는 무기가 들어가고 나갈 때는 당연히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총이 있는데 소 15발이에요. 소총은. 그래 뭐 권총은요. 권총은 7발입니다. 7발. 7관. 15마리인가요? 아무튼 소 15. 7관. 권총이 더 적어요. 소총은 15발입니다. 이렇게 2배에 한 발이 더 많죠. 7이 14니까. 소 15, 권 7. 소 15권 7, 소 15권 7 이렇게 됩니다. 출납해야 된다. 생산된 오래된 탄약을 먼저 써야 되겠죠, 당연히. 청원경찰이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입니다. 매월이 아니에요.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된다. 의무죠. 손질하여야 된답니다.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돼요. 매주 1회.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 카드를 첨부해서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합니다.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죠. 하여야 된다가 아니죠. 여기는 수리 요청할 수 있다. 수리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 소 15발, 권 7발인데 요게 증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납을 중지할 수도 있어요. 출납을 중지할 수도 있고, 회수하여 집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운영 카드를 첨부해서 무기가 있을 때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입니다. 청원주로부터 무기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 이제 청원경찰이죠. 청원주로부터 이제 받았어요. 청원경찰이 어떤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느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지급받거나 또는 반납하거나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 해야 됩니다. 앞에 총 자세. 총구를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큰일 납니다. 아무튼 앞에 총. 그 다음 검사할 때는 검사총 해야 된답니다. 앞에 총, 검사총. 자, 그러면 무기 탄약을 지급할 때는 별도 지시가 없으면 무기 탄약을 분리해야 됩니다. 일단 탄약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확인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해야 되면 소총은 우로, 오른쪽입니다. 우로 어깨 걸어총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결국 지금 이제 검사를 받을 때는 우로 어깨 걸어총 소총이고요. 그 다음에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이라고 됩니다.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하게 할 수 없고요. 손질을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질을 다른 곳에다가 의뢰해서도 안 됩니다.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총구는 공중을 향해야 되겠죠. 공중. 정면을 향하면 안 되고요. 공중을 향합니다. 아래로 향해도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반사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중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손질할 때는 공중, 그다음에 무기 탄약을 반환할 때 손질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죠. 청원주에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 인계해야 된다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그러면 오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답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청원주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리고 무기 관리 상황 점검입니다.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이제 무기를 빌려준 거잖아요. 국가에 기부했다가 청원주가 대여를 받아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휴대하게 하는 거잖아요. 관할 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죠. 점검해야 된다고. 그리고 수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장에. 무기를 대여를 했잖아요. 여기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주에게. 그럼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하는 것인데, 서장이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감독과 책임으로 넘어옵니다. 감독과 책임. 첫 번째 청원주의 감독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이 감독할 수 있는데요.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상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결국 감독과 교육은 청원주가 담당하는 거예요. 청원주가 바로 감독과 교육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칙이고요. 감독권은 위임인데요. 경비업자, 원래 이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와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두는 청원주는 다른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근무와 근배감이죠. 근무 배치와 감독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청원주가 근무 배치 감독을 담당하는데, 경비업자가 도급받아서 할 때는 경비업자에게 결국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와 감독도 위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비업자가 이러한 청원경찰 근무 배치와 감독을 담당하겠죠. 그럼 분리변경 금지인데요.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 근무 배치 감독에 관한 결국 근배감을 위임했잖아요. 자, 그럼 위임한 경우에 위임했다 이거죠. 청원경찰을 보수를 할지, 신분상 신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자, 결국 분리변경 금지죠. 분리금지입니다. 결국 청원주가 경비업자에게 이러한 위임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감독자의 지정과 지정 기준인데요. 여기에 감독자의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결국 청원주인데 이게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을 위하여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요.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된다죠.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된다. 결국 이것도 잘 출제해요. 거의 매 시험에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2명 이상이면 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감독자는요, 조반대, 조장, 반장, 대장이 있습니다. 조반대가 있어요. 조반대, 조장, 반장, 대장, 조반대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다음에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조반대가 있는데요. 반대가 있죠. 조반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무 인원으로 볼 때 어떻게 이제 보냐면 9명까지, 그 다음에 29명까지, 9명, 그 다음에 29명, 그 다음에 40명까지, 60명까지 이하죠. 그 다음에 120명까지 이렇게 됩니다. 120명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9, 그 다음에 29, 그리고 40, 그리고 60, 그리고 120 이렇게 되잖아요. 12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외워야 돼요. 929, 929, 929, 929, 4060, 120, 4060, 120, 4060, 929, 929, 4060, 120, 4060, 120, 929, 929에 4060, 129. 자, 이렇게 외우시고 조반대가 있어요. 조반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9명까지는 여기 1명이죠. 1명이에요. 자, 1명. 1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장이 여기 이제 그 29명, 2구 할 때 반장이 1명 더 들어가요. 반장이 1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2구 할 때 또 이게 반장이 1명 더, 이게 40까지도 반장이 1명이에요. 역시 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야 대장이 있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반장이 있고요. 여기는 조장밖에 없어요. 조반대가 있죠. 대장이 이렇게 됩니다. 대장. 자, 11, 11이죠. 자, 929에 4069, 120.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조장밖에 없고요.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 대장밖에 없어. 대장이 있습니다. 한 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반장은 됐는데 이게 여기에 반장을 보면 2명, 4명으로 가죠. 여기는 2명, 4명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반장이 없고요. 반장, 2명, 4명 이렇게 갑니다. 2명, 4명 이렇게 가죠. 2명, 4명. 자, 그러면 여기에 조장만 잘 보면 되겠죠. 조장. 이제 1명이 없고요. 그 다음에 2, 3명, 서너 명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1명, 두세 명, 서너 명, 두세 명, 서너 명. 자, 그 다음에 6명, 12명으로 가요. 여기에서는 6명이고요. 여기 6명, 12명 이렇게 가야 되죠. 6명, 12명. 자, 여기 이렇게 가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 잘못했구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반장, 그 다음에 대장 이렇게 됩니다. 반장, 대장. 다시 이제 9명이 이하는 어때요? 조장만 1명이에요. 그 다음에 29명 이하, 40명 이하는 반장이 1명씩입니다. 그 다음에 40명이 넘고 120명까지는 대장이 1명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반장 2명, 반장 4명이죠. 2명, 4명이에요. 반장이 2명, 4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명, 두세 명, 세네 명, 그 다음에 6명, 12명 이렇게 가죠. 6명, 12명 이렇게 갑니다. 결국 이제 요걸 봐야 돼요. 9, 29, 40, 60, 120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1명씩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9, 29. 다시 이제 한번 봐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봐서 이제 9명까지는 조장만 1명이에요. 그 다음에 10명에서 29명까지는 반장 1명, 조장은 두세 명이고요. 그다음에 40명까지는 반장 1명, 조장이 서너 명이죠. 자, 그 다음에 40명에서 60명까지는 대장이 1명 들어가요. 그리고 반장이 2명이고, 그 다음에 조장은 6명이죠. 그리고 120명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장이 1명이고, 그 다음에 반장은 4명입니다. 그리고 조장은 12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경찰관서장의 감독입니다. 이게 청원주의 감독을 받고요. 경찰관서장의 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이 나오는데요. 명령권이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청원주를 지도 감독합니다.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이 경찰서장은 직접 이렇게 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감독상 명령은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권한은 위임입니다. 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죠.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한테 위임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어떤 거를 위임해 주는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 보면요. 보면 이 배치 결정 있잖아요. 배치 요청에 대한 거나 배결권을 갖고 있어요. 배치 신청을 하면 배치 결정을 하는 게 지방경찰청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임용 승인이 있죠. 임용 승인도 지방청장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이 있죠. 이제 감명, 명령권,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배승명과 이거를 위임할 수 있죠. 배치 결정, 그 다음에 승인권, 그 다음에 명령권, 그리고 과태료. 이거를 누구에게? 서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 결정, 그리고 임용 승인, 감독상 명령, 과태료. 배승명과 사회선고죠. 배승명과를 지방경찰청장이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배승명과. 좀 안 되면 배결 임승, 그리고 감명, 과태료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임의 제한인데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 대한 권한 위임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러 개의 경찰서로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2 이상의 경찰서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배승명과를 위임하는 건 하나의 경찰서 관할이어야 된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독상 명령이 있었잖아요. 이제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위반하면 총기 실탄 분사기 있어요. 총기 실분 분사기의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총기 실탄 분사기에 관한 명령 외에 다른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실분은 500이죠. 총실분
경기 실탄 분사기 총실분 500. 총실분 500입니다. 왜 300. 왜 300. 총실분 500. 500, 300. 감명 이렇게 가는데요. 500, 300. 명53. 명53. 명53 이렇게 봐도 되고요. 명령 위반하면 500, 300입니다. 명53. 총실분. 총기 실탄 분사기는 50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경찰서장의 감독입니다. 경찰서장의 감독.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기사를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해서 감독을 합니다. 복무 규율과 근무상,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관리와 취급, 무기 관리, 무관이죠. 무관, 관리 취급. 복군 무관을 감독을 하죠. 경찰서장은 청원기사를 배치한 것에 감독을 뭐 하는데 매달 1회 이상 복군 무관,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 관리 상황, 복군 무관을 매달 1회 이상 감독을 해야 한다. 의무죠. 민감 정보라고 그래서요. 사생활 침해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인사에 관한 내용이랄지, 아무튼 인사에 관한 내용,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이나 무기 휴대와 관련된 사무,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민감 정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거, 건강. 그다음에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범죄 경력, 건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죠. 주외, 건범, 주외. 이게 민감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언제 인사관리를 할지, 이제 그리고 제복 착용이나 그다음에 무기 휴대한다 할지, 제목. 자, 그리고 이제 지도 감독, 지도 감독할 때, 이럴 때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 제복 무기,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할 때 건범 주외, 건강, 범죄 경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제 그 내용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경비 전화 가설인데요. 경비 전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경찰에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이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비전화를 청원주가 아니고 청원주가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청원주가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청원주 신청이죠. 청원주 신청에 의해서 경비전화는 경찰서장이 가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전화를 가설 비용은 있잖아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부담. 결국 가설은 경찰서장이 하고요. 그리고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문서와 장부인데 요 내용 또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문서 장부 관련인데 청원주는 다음에 문서 장부를 갖춰둬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일단 보면은 청원경찰 명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명부는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아무튼 명부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들어가요. 일지. 그 다음에 근무 상황, 일상. 그 다음에 경비구역 배치도, 그 다음에 순찰 표철이 들어요. 그 다음에 출납부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 장비 운영 카드가 들어가요. 일단 명일상 배순 출장, 명일상 배순 출장이 들어가요. 일단 뭐 명부는 들어가니까 일지, 자, 그 다음에 일상, 배, 순,
출장이 들어갑니다. 일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상황 카드, 배치도가 들어가요. 배치도, 순찰 일지, 순찰 표찰. 그다음 출납부인데 무기 이 탄약 출납부예요. 출납부. 그다음에 뭐 무기 장비 운영 카드. 가 들어가고요. 이제 봉급 지급 조사철이 들어가죠. 봉급 지급 조사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시면 그 외에 이제 징계 관계철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신분 증명서 발급철, 그리고 교육 훈련도 당연히 들어가고, 직무교육 계획서. 아무튼 이 교육과 관련된 건 담당하겠죠. 급여품, 대여품 대장, 청원경찰 운영이 필요한 건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청원주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게 있어요. 경찰서장이 일단 명부는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그 다음에 무기 탄약 이게 대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징계 요구서철, 징계 요구서철이 있죠. 여기 대여대장이 있고 징계 요구서철이 있어요.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서장이 있잖아요. 이제 청원경찰 명부를 할 때 명. 여기는 이제 명부 들어가고요. 순찰 순시할 때 순시, 명순시. 그 다음에 이제 전출입 관계철 할 때 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실시부 할 때 교육훈련 실시부 할 때 교. 예. 그래서 여기에 명순시, 전, 그 다음에 대징, 이렇게 대징요. 명순시, 정교, 대징요, 대징요. 명부, 순시부예요. 그 다음에 전출입 관계철이 있고요. 교육 관계 실시부가 있는데 특히 이게 전출입 관계철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교육훈련 실시부도 있고요. 교육훈련 실시부. 그 다음에 대여대장이에요. 출입부가 아니라 징계 요구서철이에요. 여기는 앞에 징계 관계철이 아니라 징계 요구서철이겠죠. 징계 관계철이 아니라 징계 요구서철. 징계 관계철은 위에 키읔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경찰청장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결승전 결승전 결국 이게 지방경찰청장은 징계 배치 결정을 하잖아요. 징계 배치 결정. 그다음에 임용 승인을 하잖아요. 결승. 전출입 관계철이 여기 들어갑니다. 전출입 관계철. 그러면 전출입 관계철은 처장하고 지방경찰청장이고요. 청원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출입 관계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렇게 되고요. 자, 문서장부 서식은 경찰관 사용하는 서식을 적용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방 청원주가 갔느냐 아니면 경찰서에 갔느냐 지방청장에 갔느냐 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